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는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던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말 그대로 미국만을 위해 정치, 경제, 외교, 그리고 군사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의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한국, 독일, 일본 등 우방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주둔비용 부담금의 인상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면서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려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관련하여 미국과의 큰 의견 차이로 인하여 합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상황은 독일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에 대한 축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즉 전체 34,500명 중에서 9,500명을 철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철수 병력의 일부는 폴란드 등의 지역으로 증강이 되고 나머지는 본국으로 철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독일의 메르켈 수상이 중국, 화웨이, 5G 장비 사용 문제, WHO 사무총장 사퇴 문제, 그리고 독일 주둔 미군 비용 부담금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여왔는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주일 미군 주둔 비용 부담금 인상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6월 6일자 로이터 통신의 기사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본 야후에 올라온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9,500명의 삭감 방침은 냉전 체제 청산의 한 형태일까요? 동아시아의 경우는 냉전 구조가 아직도 계속되고 거기다가 중국이 발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둔 미군은 36,000명 플러스 제7함대의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바다 위에서 근무하는 요원은 해군과 해병대 합계 13,000명 그리고 한국 주둔 미군 28,000명은 유지한다는 것은 합리적입니다만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서의 역할은 끝났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각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욱 더 엄격하고 면밀하게 살펴나가는 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미군 주둔 경비 부담금의 증액 논란이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미군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킨다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생각할 시기가 온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예리하고 날카롭네요. 감탄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수상과 중국의 질질 끄는 듯한 관계. 절대적으로 끊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독일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삭감한 9,500명에다가 증원하여 인도의 주둔군의 숫자를 늘려서 중국을 견제한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다. 어차피 중국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뿐입니다. 힘내세요. 바이든으로는 중국에게 먹혀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면 위로도 표면 아래로도 국제적인 일은 뭐든 간에 미중 간의 주고받기 상황이 되었다. 힘의 과시로 해결하는 시기가 왔다. 그렇지만 군사에 관해서는 자국은 자국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 주둔군을 훨씬 더 감축하여 대만 부근의 주둔군을 증강해 주었으면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G7 서미트의 요청을 거절해서 그런가? 보복은 빠르구나. 독일이 미국에게 지불하고 있는 주둔 비용은 2004년 기준 경비 부담 비율에 의하면 일본은 74.5%로 가장 많다. 한국은 40%, 독일은 32.6%였다. 독일이 가장 혜택을 받고 있다. 주둔 비용을 올리지 않으면 미군은 축소이다.
이것은 당연하다. 보복은 아닐 겁니다. 나토 방위라면 독일보다 폴란드이기도 하고, 동독도 옛날 얘기가 되었고, 폴란드도 서방 측에서 안착한 것 같아요. 독일의 메르켈 수상은 5G 장비에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기로 한 것은 변경하지도 않고, 독일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더 강화시켜 트럼프에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독일을 지킬 의미가 없어졌다. 메르켈이 수상으로 있는 이상 이런 관계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메르켈을 수상의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으면 독일은 중국에게 먹혀버릴 것이고 유럽도 그렇게 된다. 이것은 독일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다. 자존심이 높은 독일이 언제까지나 미국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을 참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시기까지 독일에 미군을 배치하는 의미가 열버진 이상 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 트럼프는 동유럽 정도가 아니라 능숙하게 러시아를 중국 봉쇄의 최전선으로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러시아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능굴능굴하게도 미중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며 자국의 이익을 모색하고 있다. 적어도 유럽이 냉전 시의 긴장 상태가 아니라면 경비 삭감으로 움직일 만큼은 아니다. 미국 트럼프는 중국 포위망을 확실하게 좁혀 신냉전 구조를 우위에 서서 진행하려는 포석이다. 메르켈 수상과의 충돌이 원인이 아닌 느낌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특색이 마음껏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의 WHO를 옹호하는 유럽에 무게 중심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메르켈은 원래 동독의 정치가였던 사람이다. 다만 일본은 독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수 방위를 기본으로 하고 지금의 방위 비용을 2배로 늘려 자연재해에 신속하고도 대규모의 대응과 클린 제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을 시급히 추진해야만 한다. 원래는 동서독 독일로 나누어져 있던 시기의 산물과 독일 폭주에 대한 감시의 의미가 큰 것이 주둔이 필요하게 되었던 이유인데 독일은 통일되었고 러시아도 소련과는 다르게 위협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것을 생각해도 쓸데도 없고 직접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받을 것 같은 지정학적 위치도 아니고 미국이 독일은 폭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주둔군 전부를 철수해도 괜찮을 것이다. 한국과 같은 나약한 국가도 아니고 과거 2회에 걸쳐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전쟁을 일으켰던 실적도 있고 아주 강한 국가이니까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동아시아의 나라와는 조건이 다르다. 독일도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 나라는 이미 가상 적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주위에는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헌법 구조나 비무장 중립을 주창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요. 영공, 영해의 침범은 일상다반사이고 일부의 섬은 불법으로 점거되고 국민이 외국 공작원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선은 독일보다 앞에 있는 동유럽이기 때문에 다시 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은 군사력이 원래 높고 인접국과의 긴장도 높지 않다. 러시아 관련해서는 폴란드나 발트 3국이나 핀란드 등의 앞쪽 있는 곳이 긴장도가 높다. 독일에는 중국과의 결착을 경계하여 사이버 테러나 경제에서의 이상한 움직임이 없는지에 대한 감시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켈께는 중국 편향적이기 때문에 외교 문제를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본 댓글러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긍정적인데 반하여 독일 메르켈 수상에게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메르켈 수상이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따끔한 충고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과는 다른 좋은 지정학적 여건을 감안하면 독일은 일부 철수가 아니라 완전 철수를 하더라도 그다지 개의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독일 주둔 미군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이 아닌 독일이 오히려 칼자루를 쥔 것은 아닐까요? 주변의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도 무시할 수 없는 강한 군사력, 강한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되어 군사대결이 아닌 경제협력의 장으로 북한을 이끌어 남북합작공단의 활성화, 남북도로 연결, 남북 및 유라시아 철도 연결까지도 이어지는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평화의 시대로 간다면 주한미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